명제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늦게 온 사람들 마지막 문제 선생님이 먼저 잘못 설명했거든. A, B, C하고 루트 A, 루트 B, 루트 C 있는 문제 있었죠? 그게 원래 더 쉬운 문제인데 잘못 설명한 거 아까 다시 설명하고 어쨌거나 영상 올리면서 같이 올려줄 테니까 다시 꼭 확인해봐. 같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 이거였지. A가 원소가 이거였고 B가 원소가 이거였는데 얘네가 다 뭐야?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 A, B, C가 뭐여야 된다? 제곱수여야 된다. 지금 알아보고. 그리고 A 더하기 C가 67이었나요? 68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A하고 C가 제곱수여야 되니까 A하고 C가 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버려. 그래서 B도 결정이 돼버릴 겁니다. 그리고 A 교비가 원소가 한 개였으니까 얘가 얘랑 얘랑 같아질 수 있는 경우는 A가 1일 때밖에 없죠. 근데 A가 1이면 C가 제곱수가 아니니까 안 되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A하고 C가 제곱수가 되는 걸 찾아 정하면 여기가 정해지고 여기 정해져. 그러면 얘가 얘랑 같아지거나 얘가 얘랑 같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얘는 얘랑 같아질 수 없거든요. 얘는 얘랑 같아질 수 없고요. 교가 이해 갔냐? 다시 꼭 풀어봐. 풀었니? 82번인가 그럴 건데 이거야 이거. 83. 알겠습니까? 자, 명제가 뭐였죠? 참, 거짓이 확실한 시기나 문장이라는 거죠. 자, 그럼 기억.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명제죠. 니은. 이건 높다라는 말은 에베레스트에 비해서는 낮고, 그렇지? 무등산에 비해서 높죠.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참이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죠. 명제가 아니고요. 디귿은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못 나는 새 뭐 알아? 다 아는 거야. 다. 애들 모르는 애들 많아. 또 백종 날아? 백종 날아다녀요? 오리도 달라. 청둥오리 날아. 거위도 날아. 키위새? 키위새까지 너무 전문적인가? 그래서 어쨌든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치? 저 말은 확실히 틀린 말이죠. 거짓입니다. 수학에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건 뭐라고 불러? 거짓이라고 불러요. 리을은 x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저 리을 같은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조건. 선생님 디귿도 참도 되고 거짓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디귿은 확실히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선생님 새가 닭이면 거짓이고 뭐 참새면 참이는 거 이거 아니다. 그치? 이해 가겠니? 이해 가겠어요. 근데 리을은 x에 따라 달라지지. 확실히 참 거짓이. 리을 같은 건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이 식이 참이 되게 해주는 미지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야.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3입니다. 진리집합이 되게 중요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3의 마일이니까 P는 1 또는 3인가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는요? 모든 실수가 되니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보다 크잖아. x가 무슨 항상이란 말은 x가 무슨 값이 되는지 쉽잖아.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면 안 할 텐데 그냥 별거 아닌 개념이라 너무 쉬워서 넘어가서 해버릴게요. 자, 87번은 집합 문제죠. 사실 조건이라고 있지만 그치?
조건 P를 만족하는 X가 뭡니까? 조건 P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3x 마 6 플러스 1이 7인 거고, 그치? 그럼 3x는 10인 거니까 x는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자, 조건 Q는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x가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인데, 그쵸?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가 아니라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인데 이거 원선나열법으로 쓸 수도 있죠. 왜? P하고 Q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1, 2, 3, 4 원소가 4개짜리 집합이야. 조건 Q는 2의 배수들이라고 했으니까 2, 3, 6, 8, 10 이렇게 되는 거죠. 피코 P교 Q의 원소의 합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문제. 자, 명제나 조건의 부정이야. 그치? 부정을 할 때는 기호로 물결 표시라고 이걸 뭐라고 읽어? 낫으로 읽어. 니네 아는 그 영어 낫이야. 나 P. P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진리집합은 뭐가 돼? 얘가 P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이 되는 거라고 했어. 지금 할 때 안 보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몰라요 이래가지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예쁘게 대답 못하겠지. 좀 할 때는 같이 하세요 집중해서. 아씨 어디 카페 왔냐? 뭐가 문제인데? 책상 앞에 제대로 앉아. 그게 뭐야? 어떻게 그렇게 앉아 수업 시간에? 자, 89번인데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두 실수 x, y는 모두 유리수이다를 부정해보래. 자, 그러면 어떤 식이나 문장이 부정을 하게 되면 바뀌죠. 맞습니까? 근데 바뀌는 게 어디가 바뀌는 것 같아? 뭔가를 결정하는 문장, 동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사, 어떤 x나 y를 설명하는 문장들이 바뀌어요. 크다, 작다, 동사잖아. 크다는 뭘로 바뀌어? 작거나 같다로 바뀌지. 크거나 같다는 작다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을 하게 되면 바뀌는 게 뭐냐? 모두하고 유리수 2다. 그래서 2다가 바뀌어. 모두.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니? 두 실수 x, y는 모두는 어떤 뭐로 바뀐다고 했어? 어떤으로 바뀐다고 했지. 모든 x는 어떤 x로 바뀐다고, 어떤은 모든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인데 이게 좀 이해가 헷갈린 x, y는 모두 유리수다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x와 그리고 y는 유리수이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죠. 모두는 편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x와 y가 유리수라는 얘기잖아. x하고 y가 모두 유리수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를 부정하면 x 또는 y는 유리수가 아니다로 부정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자, 조건 P, x는 홀수거나 6의 약수이다의 부정을 말하고 진리집합을 구해보래. 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홀수이거나 6의 약수니까 홀수와 6의 약수의 합집합이죠. 홀수는 1, 3, 5가 있을 테고, 그치? 6의 약수는 1, 2, 3이 있겠지. 이해가겠니?
그래서 1, 2, 3, 5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니까 여기까지 가겠어요. 자 그러면 지우야. 6도 약수. 6을 빼먹었네. 네. 근데 6이 안 들었잖아. 6을 빼먹은 게 아니라 6 생각 안 했던 거죠. 자 누구 불렀지? 방금 전에? 지금 불렀니? 쥐어야. 자 이거 부정해봐. 여기도 이거나니까 뭐뭐 하거나니까 이거 5야. 그러니까 5도 부정돼요. 그래서 개형 테스트를 되게 많이 써봐야 돼. 어떤 단어들이 변하느냐, 걔네들 특정 단어들만 변하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짝수, 홀수 또는 6의 약수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익숙한 식으로 고쳐야지 부정하기가 좀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돼? 홀수가 아니거나인데 그 아니고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x는 홀수잖아. 또는 x는 6의 약수지. 잘 쪼갤 수 있어. 우리나라는 귀찮으니까 붙여가지고 그냥 동사를 하나만 쓰고 싶단 말이야, 문장을. 근데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이렇게 된 거야. x는 홀수 또는 x는 6의 약수가 정확한 주어와 동사가 있는 하나의 문장을 쪼개면 두 개를 중첩해서 붙여놨는데 뜯어보면 그런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돼? x는 홀수가 아니 그리고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합쳐져 있는 거면은 저렇게 문장을 끊어버려. 그래야 부정받고 계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어떻게 돼? x는 홀수가 아니면 짝수니까 수이면서 6의 약수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럼 짝수 중에 6의 약수가 아닌 건 뭐 있어? 4밖에 없죠. 4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이거의 여집합 맞아요. 이해가겠어? 어떤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라면 그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원래 조건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자, 이해가겠냐? 지우야겠니? 오늘 이렇게 다들 아침이라 힘든가? 내가 힘드네 내가. 야, 명제 1은 소수도 아니고 소수 그리고 온 거지. 이해가겠니? 뭐뭐 이고 또는 뭐뭐 이거나 이러면 엔드하고 오를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1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하면? 1은 소수거나 합성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가겠습니까? 이명재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이해가겠어? 그 되게 재밌는 게 여기다 정리를 볼때 P가 참이면 나 P는 거짓이 돼요. 거꾸로 P가 거짓이면 나 P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알겠어? 93번. 자, PQ가 이렇고 진리집합을 구하래. 진리집합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 얘는 Q의 여집합일 테고, 그지? P하고 Q가 있으니까 P가 2의 배수니까 여집합은 너무 쉽게 구해질 테고 Q가 3의 배수니까 여집합은 너무 쉽게 구해지겠죠. 다음. 자,
조건에서 또는 집합에서는 뭐가 된다? 교집합이 된다? 아니 합집합이 된다. 나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고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그치? 그러면 이 또는이라는 문장은 단어는 진리집합에서는 뭐가 된다? 또는은 합집합이 돼요.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가겠어? 이해가니? 그 선생님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 수학에서 A 또는 B라는 말은 A 또는 B라는 말은 A가 맞고 B가 아닌 것, A가 아니고 B인 것, A이면서 B인 것, 이 세 개를 다 말하는 거고, 요거가 뭐야? A and B인 거지. 그 생각을 해보면 A 합집합 B 안에는 아니 얘는 뭐야? A 교집합 B죠? 그럼 A 교집합 B는 A 합집합 B의 부분집합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당연한 얘기가 돼야 돼 이게. 한결 알아듣겠어? 선우 알겠니? 지금 알겠니? 진리집합은 원소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구해주진 않겠어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10분만 있으면 끝납니다. 어제 이것까지 했어요. 명제가 P면 Q이다 형태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이건 뭐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했어?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야. 그러니까 P라는 놈은 따로 보면 얘는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고, Q라는 놈도 참이 될 때가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가 2이면 이거 명제 아닙니다. 이거 조건이에요. X가 2면 참이고 X가 2가 아니었으면 거짓이잖아. 이 식은. 근데 우리 머릿속에 항상 X가 2이다 이렇게 그냥 입력하듯이 정의해듯이 얘기했으니까 참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이건 조건이야. 근데 애들이 많이 착각하다. 이거 명제 아니야? 참인 명제 아니에요? 이런 착각을 한대. 아니야. 이런 게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야. 뭐뭐일 때 또는 뭐뭐이면 이 붙으면, 그렇지? 뭐뭐 하면 뭐뭐라면 앞에가 가정, 뒤에가 결론입니다. 토요일에 밤에 일찍도 자라. 다음에 막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묵으면 어떤 의미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니? 여태까지 우리는 참과지수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판단했죠? 외웠어요. 선생님한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외워서 그거랑 맞으면 참, 그거랑 다르면 거짓이었어. 근데 옛날에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면 논리력이 좋다고,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늘 맞고 바늘 틀린 말이거든. 여기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논리가 생겨. 어제 필기한 거에 이어서 설명을 해주면, 명제, 가정으로 이루어진 명제 P면 Q이다.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조건은 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참이 돼요. 자, 그래서 아까랑 반대로 한번 써볼게요.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라고 해보자. 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야? 2 또는 마이죠. 얘는 진리집합이 뭐가 되니? 2가 되지. 이렇게 P면 Q여야 되는데, 가정의 진리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결론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아니라 이런 애 있죠? 얘는 거짓일 거고, 그치? 이런 애를 우리가 발예라고 불러요. 발예.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옳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수학적으로 지금 정의를 한 거야.
어떤 수학적 문장이 있는데 그것도 명제라고 하는 거지. 이 명제가 참이려면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럼 내가 뭔가 모르는, 여태까지 안 배웠는데 뭔가 알 수 있긴 한데, 그치? 뭐가 이렇게 딱 주어졌어. 그럼 나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판단할 근거가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생긴 거라고. 옳다라는 게 수학에서 참이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거야. 그러면 증명이라고 하는데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거든. 명제의 증명은 뭐야? 뭘 보여주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을 보이는 과정이야. 참임을 증명할 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어제도 그런 얘기, 아까도 그런 얘기 했을 거야. 거짓인 걸 알아내는 게 더 어렵다고. 참은 여차저차 하면 무조건 말이 돼. 맞는 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러면 거짓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니? 관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참인 증명은 되게 길어요. 왜 길까? 야,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이거 있어. Q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자, 봐봐봐. P의 진리집합의 원소가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원소네.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참이야를 다 말해줘야 돼. 다 보여줘야 돼. 그게 증명이야.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거짓은 어떻게 하는지 아니? 거짓. 이거 문제이잖아? 내가 딱 이렇게 증명하면 돼. 자, 이 명제를 증명하시오, 참거짓을 증명하시오 이러면 거짓 딱 쓰고 발예 딱 쓰고 x는 마이 끝. 그럼 발예라는 건 뭐야? 가정을 만족하는 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걸 찾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래야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얘를 찾아내는 거야. 자, 이해 가겠어? 그 내가 아리까리해. 논리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진리집합을 비교를 못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런 경우들이 보통은 이제 무한집합은 되게 많아. 너무 많아. 뭐 이런 거. 그런 상황에서. 그쵸? 그런데 얘를 만족하는 애 중에서 이런 애는 없을까? 발리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꽤 많은 거짓인 명제들 중에서 발리 자체를 기억해주는 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거나 외우지 않고는 좀 어려워. 다 기억하기가. 매번 문제마다 찾기도 어렵고. 자, 여기까지 이해 가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인생에서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뭔가 참이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태어나서 처음 정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커가면서 가치관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걸 가지고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될 거야 앞으로. 근데 그건 수학에서는 우리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발견한 거니까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단 말이야. 참 거짓에 판단하는. 근데 인생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흔들리기도 하고 바뀌기도 할 거야. 근데 항상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난 이제 따질 수 있어 좀. 그리고 내 예전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니 나는 틀린 줄 알았는데 맞았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될 거야. 자, 기본적으로 명제의 참거짓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참이 됩니다. 졸리면 서라. 자려고 이렇게 턱 깨고 앉아있지 말고 그 자리가 문제야. 어제도 그 자리에 있는 놈이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선생님 수업할 때 거슬리게 책상을 뺄까봐 저기.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 또 끝이죠. 시험범위. 여기 역하고 이 역하고 대우만 나온다며. 다 이제 5분만 하면 끝나요. 자, 참인 걸 찾아보자 라고 했어. 그죠? 참인 걸 찾아보자 라고 했어.
그러면 진리집합이 유한집합이고 원소가 몇 개 없으면 진리집합을 찾아보면 되죠. 진리집합 원소를 구해보면 돼요. 그렇죠? 가정의 진리집합은 뭐야? x는 2지. 아니 결론의 진리집합은 2하고 1이죠. 부분집합이죠. 참. 그러니까 딱 직관적이지 않아도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게 참이 되는 거야. 자, 니은 수직 부등식일 땐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게 좀 더 좋아요. 부분집합은 포함관계니까, 그렇지?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집합이 뭐야? 부등식의 포함관계가 잘 보이니까. 얘가 가정의 진리집합입니다. 그렇죠? 이게 P예요. 결론의 진리집합은 3부터 8까지죠. 자, 여기가 있네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관련하고 부르고 거짓, 그러니까 증명하라고 하면 거짓 쓰고 x는 뭐 2.5 그러면 되겠지. 이해하겠습니까? 디귿 n이 소수면 n은 홀수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무한집합이긴 하거든. 무한집합이긴 하거든 두 진리집합들이. 근데 발레가 바로 눈이 들어와. 적어보면 이거잖아. 결론의 진리집합은 그렇잖아. 발레 누가 있어? 거짓이지. 리을 a 곱하기 b가 0이다. 저걸가 뭔 뜻이라고 했죠? 수학에서 a 곱하기 b가 그냥 0이에요 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고1 때부터 계속 얘기해 준 건데 저거 얘기한 게 선생님 3개가 있어. 아니 3개?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뉘는데 a 곱하기 b가 0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그 0이란 뜻이에요 라고 하면은 공부 못하는 애라고 했어.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양수예요 음수예요도 마찬가지. 이게 그냥 양수하고 음수 얘기해 주는 거 생각하면 멍청한 놈이라고 했지. 자, 얘는 어떤 사람이야? a가 0 또는 b가 0인 거죠. 얘는요 같은 부호, 얘는 다른 부호야. 이해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이 가정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하나,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아니 이게 여기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 3개야. 그러니까 a or b라는 건 아까 썼잖아 선생님이. 그래 안 그래? 3개야.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a, a차 b. 여기까지 알았니? 얘가 순수한 b, b차 a. 얘가 뭐야? a교 b. 이런 느낌이라고. 어떤 조건이 A or B로 이루어진 조건이 있다면 이해 가겠어? 조건 P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해 가겠어요?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이것 또한 각각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의 진리집합과 이거의 진리집합이 있지 않겠니? 그게 뭐겠니? A 합 B인 거고 그 A 합 B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꼬라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썼어? 이 말을 어떻게 썼어? A이고 B는 아닌 경우, A가 아니고 B인 경우 둘 다인 경우지. A가 B가 아닌 건 여기 아니냐? A차 B 1번 영역. 요거는 2번 영역 아니니 여기는 교집합이 3번 영역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 이것도 뭐야? 야, 여기 이 문제 틀렸는데? 니를 맞다고 해놨니? 틀렸다고 했죠? 왜 틀렸냐면 앞에 뭐가 없어요? 요 얘기는 앞에 A, B가 뭐가 붙어야 돼? 실수가 붙어야 돼. 진짜 거지 같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틀려요. 이거 내 책에서는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지금. 이해 가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는
이것도 이대로 정리해를 어떻게 읽어야 돼?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식이 뭐가 있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인데 앞에다 써줄까요? A, B가 실수. 왜 실수란 말은 안 쓰지? 문제가 오류입니다. 실수란 말 안 써주면 그냥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알아들어? 또 뭐 했어요?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B제곱은 0도 있죠? 이 네 개가 같은 식이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 이런 식? 같은 식은? 동치라고 불렀어. 동치. 같은 가치. 동치. 수학 단어야. 이해가겠니? 모양은 다르거나 기호가 다르게 써먹었지만 같은 뜻일 때 이건 동치라고 불러요. 이해가겠습니까? 물론 진리집합 이게 실수가 붙었던 가정하에서 써보면 그치? 결론의 진리집합은 이거잖아. A도 0 그리고 B도 0이니까 틀렸죠? 이해갑니까? 거짓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거짓 쓰고 달리에 뭐 써주면 돼? A는 0, 뭐 B는 4 아무거나 달리에 써주면 되지. 그러면 가정을 만족하죠? 결론은 만족하지 않죠. 이해 가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뭘 설명하냐면 여기서도 집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집합을 활용해서 써먹을 때 있어서 배울 게 있어서. 자, 명제 P면 나 Q가 참이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진리집합은 어때야 돼? 이 조건의 진리집합 P가 이 조건의 진리집합 Q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어야 되죠. 자, 하나의 부분집합이네.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그럼 난 얘하고 얘의 연산을 알아야 돼. 그쵸? 얘는 걔하고 얘인지 얘 아니죠? 이건 모르는 넘어가고. 이해가겠어? 얘는요? 얘도 P하고 Q잖아. 모름이지. 사실은 거짓이죠. 왜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여기 P가 있고 이게 뭐야? Q의 여집합이야. 1번이 P고 1번, 2번이 Q의 여집합이야. 그럼 3번이 이 뭐야? Q야. 여기까지 이해가겠니? 그러면 집합 P하고 집합 Q를 교집합했어. 뭐가 돼야 돼? 교집합했는데 차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이죠. 이해가겠습니까? 얘도 공집합이어야 되죠. 이해가겠습니까? 3번이 맞는 거죠. 이해가겠습니까? P 차집합 Q 하면 어떻게 돼? 공통인 게 없으니까 그대로 P가 나오겠지. 이해가겠습니까? Q 차집합 P에도 공통인 게 없으니까 Q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냥 느낌으로 풀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 안 그러면 되게 잘 틀리겠지. 이해 가겠습니까? 자, 20의 양의 약수면 30의 양의 약수이다는 거짓이래. 거짓이면 뭐 찾아줘야 돼? 발레 찾아줘야겠죠? 발레 뭐가 있을까요? 20의 약수이면서 30의 약수가 아닌 거. 4도 있고 20도 있죠? 이해 갑니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잠깐 그냥 듣는 것처럼 보면 돼요. 자, 3번은 명제의 탈을 쓴 부등식 문제예요. 명제의 탈을 쓴 부등식 문제입니다. P면 Q에다가 3이 돼야 돼?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부등식으로 나타냈죠? 그럼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이나 원소나열법이 아니라 수직선에서 나타내자고 그랬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말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아. 얘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이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은 요렇게 있어야 될 거야 지금. 아니 여기가 뭐야? 마이너 2A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뭐야? 5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지금 움직이는 게 누구죠? 이 점하고 요 점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마일보다는 작아야 돼 우선. 그럼 선생님 이게 겹쳐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라고 했지. 자 겹쳐도 Q가 큽니까? Q가 크죠? 왜? Q에는 마일이 들어가는데 그치? P에는 안 들어가지 겹쳤을 때. 여기까지 되는 거지. 두 번째 A 플러스 1이 뭐보다는 작아야 돼? 5보다는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1이 5가 돼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A 플러스 1이 5라 하더라도 P에는 5가 없고 Q에는 있죠.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고. 이 문제 움직였을 때 이 부등식이 참여되려면 또 부등식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 그럼 얘가 등호가 붙냐 안 붙냐를 되게 착각한단 말이야. 둘 다 뚫렸거나 둘 다 막혀 있으면 겹쳐도 돼. 하나가 막히고 하나가 뚫리면 생각해 봐야 돼. 큰 애가 막혔으면 겹쳐도 돼. 근데 작은 애가 막혔으면 겹치면 안 돼. 이해가 안 해 지금? 여기서 작은 애가 누구야? P인 거지. 큰 애가 누구야? Q인 거지. 자 이해 가겠어? 실수하기 딱 좋죠. 그래 안 그래? 똑같은 문제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할까? 오늘따라 되게 지루해하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녹화 좀 꺼줄래?